각종 비리로 수사를 받고 또 구속되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적지 않지만 지금까지는 구속기간에도 급여가 계속 지급돼 왔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묻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급여 제한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3월 개설된 대구 방송통신고등학교 청소년반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으로 학교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봉사활동을 간 초등학생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보여준 시설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포항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이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지역은 본격적인 장마권에 접어들겠고 습도도 높아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 장맛비는 내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일요일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제주도 남쪽 해상에 있는 장마전선이 차츰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대구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토요일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일요일 낮부터는 대구와 경북 모든 지역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북 북부 내륙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의 낮 기온 33도, 안동 32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고요. 또 습도도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컨디션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각종 비리로 수사를 받고 또 구속되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속 기간에도 급여가 계속 지급돼 왔는데 이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구속 기간 중 급여 제한이 추진됩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최근 2년 사이 대구시 의원 4명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 사이 대구시 의회는 단 한 번의 윤리위원회조차 열지 않는 등 제19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는 의원들이 구속되더라도 사퇴하기 전까지 급여를 꼬박꼬박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부터 대구 경북 지역 지방의원들의 구속기간 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 구속된 대구시 의원과 2015년 12월 구속된 대구시 동구의원이 각각 100여만 원과 290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경북에서는 구미시 의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군의군 의원과 칠곡군 의원은 뇌물수수로 구속됐는데 구속기간 최고 2,7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속된 6명에게 모두 7,200만 원 정도가 지급됐지만 단 한 명만 급여를 반납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 속에 구속기간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권에서 부도덕한 거. 예.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이제 신뢰받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예. 이런 제도부터 바로 잡아가는 것이 결국은 정치 개혁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잇따르면서 의회의 윤리위원회 정상화와 급여 제한 등을 도입해 남용된 권력의 책임을 묻고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일반 학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새로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대구 방송통신고등학교 청소년반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성과가 학생들의 학교 협동조합 설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 마련된 목공실에서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원목 선반을 만드는데 푹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일반 학교에 다니다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로 이제 방황을 끝내고 방송통신고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취득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할 만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교과 과목 위주의 수업이 아닌 목공예품, 화장품, 제과, 제빵 등 제품을 직접 만들고 판매까지 하는 실습형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공동체 시민의식과 협동심,
자립심을 배우게 되는 협동조합 수업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들로 대송 사회적 협동조합을 창립해 지난 3월 교육부 인가를 받았고 본격적인 조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근로장학금이라든지 국외 이동 학습에 아주 많은 비용을 할 예정이고, 특별히 또 이제 우리 지역 공동체나 소외된 계층, 이런 또 소외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제 쓸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45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민간 위탁형 공립대안학교로 규모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민간 위탁형 대한 공립고등학교로 공립중고등학교로 새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학급당 15명씩 해가지고 180명 정원을 목표로 해서 내년 3월 1일에 개교하려고 합니다. 학업 중단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협동조합 수업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서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대구에 구축된 미세먼지 관련 시스템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는 각종 피부병과 기관지, 폐, 심혈관계 질환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혈관 안으로 침투하게 되면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같은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주어서 사망률이 증가하거나 병원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는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11개 도시대기 측정소에서 모니터링한 수치를 평균 값으로 내 미세먼지 농도 예보, 경보 조치와 온라인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한 행정구역 안에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국지적인 미세먼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이나 부산권과 달리 대구에는 도심 일원에만 측정소가 설치돼 있어 외부로부터의 미세먼지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달성군과 달서구는 측정소의 위치가 한 곳에 치우쳐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구군 단위보다 더 국지적인 어떤 미세먼지의 국지적인 변화를 감안해서 그러한 세부적인 공간 단위로 어떤 정보가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망 고도화 및 추가 배치, 광역 측정망 구축 등으로 미세먼지 감시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 농업기술원 이전을 두고 유치 경쟁이 뜨거웠는데 상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새롭게 조성될 경북 농업기술원 100만 제곱미터 30만 평 규모로 2021년까지 상주 삼덕리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이전지로 최종 선정되었음을 상주는 종합점수 5,143점으로 의성을 176점 차로 물리치고 이전지로 선정됐습니다. 기후, 토양 등 농업 시험재배 적합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전될 경북농업기술원 규모는 100만 제곱미터 30만 평으로 연구시설을 갖춘 청사와 대단위 시험포 등이 들어섭니다. 사업비 3천억 원으로 내년 실시 설계에 이어 내후년 착공해 2021년 완공과 함께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50년에서 100년 정도 우리가 지금 근무하게 될 이전지는 새로운 품종을 만들고 또 신기술을 개발하고 농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농업기술원은 상주 인구 500명, 연간 방문 인원 5만 명이 넘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농업 신기술과 농업 4차 혁명의 전초기지로 상주는 가장 먼저 실용화의 장이 돼 파급 효과는 상당할 걸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의 농업의 수도라고 얘기하고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주 농업 발전뿐만 아니고 경상북도의 농업 발전, 대한민국의 농업의 중심지로 둬야 할 것이라고. 경북도청 이전에 이어 경북농업기술원도 설립 60년 만에 행정주소지로 이전이 확정돼
진정한 경북농업의 산실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활력은 결국 농산물 소비가 얼마나 잘 되는가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겠죠. 요즘 1인 가구 증가와 건강식을 선호하는 소비 경향에 발맞춰 경북 지역 농산물도 변화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안동 쌀로 만든 간편죽과 고령 현미로 만든 시리얼은 간단히 데우거나 뜯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벌레 걱정 없이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쌀은 페트병에 담겼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소비가 늘고 있는 잡곡도 소포장이 대세입니다. 혼밥, 혼술로 표현되는 1인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라 경북 지역 농산물도 간편, 건강, 다양이라는 트렌드를 담아 가공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위주로 되다 보니까 소포장 위주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웰빙식 위주로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2%씩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쌀을 파스타와 떡, 조청과 튀김가루 등으로 활용한 식품들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비 절벽을 극복해 보려는 농업인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우리 집 농산물을 갖다가 지금 우리도 지금 많이 남는데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는 쌀을 갖다가 이제 떡이라든지 술을 빚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순수한 농산물 갖고도 얼마든지 음식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경 오미자와 의성 마늘 등은 대기업과 연계해 판로 확대는 물론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고급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춘 농산물의 변신이 힘을 잃어가는 농촌의 활력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장애인 시설 관계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온 초등학생들에게 뜬금없이 성교육을 시키겠다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어른들이 보고 듣기에도 충격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집단 충격을 받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장애인 어린이집입니다. 지난 21일 이곳에 봉사활동을 온 초등학생 5, 6학년 6명은 시설 관계자가 일정에도 없는 성교육을 한다면서 보여준 영상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한 대형 교회에서 강사가 교인을 상대로 동성애를 강의한 것입니다. 죽은 개나 시체 사진을 띄워놓고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동성애자 성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모텔에 들어간 손님은 그것도 모르고 샤워를 하고 양치를 하면요. 저기에 묻었던 에이즈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매독기 다 뒤집어 써요. 학생들은 이날 문제의 영상을 상당 시간 봐야 했습니다. 왜 보여주는 거야? 이런 거 왜 보여준대 진짜? 아 뭐야 이거 막 계속 둘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뭐 선생님들은 계속 그 영상에 대해서 막 사진을 갑자기 정지시켜 놓고 또 막 세세하게 설명 계속하고. 이날뿐 아니라 두 차례 먼저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2명도 해당 영상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들한테 어른들도 모르는 내용, 어른들이 한평생을 살면서 모르고 살 수 있었던 내용을 어떻게 5학년, 6학년밖에 안 된 애들한테.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학교 측은 이 상황이 아동학대라고 보고 폭력 피해 원스톱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장애인 시설 측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초등학생 고학년에게는 필요한 교육이라고 봤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본 성교육 전문가는 성소수자 혐오를 만들 뿐 초등학생에게는 교육적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교육 기준의 어떤 발달 단계 정당한 내용인지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걸 초등학교 6학년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학부모들에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시설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얼마 전 포항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이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여학생은 동급생 8명에게 1년이 넘도록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사립고등학교. 이 학교에 다니는 2학년 A양은 지난 1년 동안 동급생 8명으로부터 학교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들한테 좀 따돌림을 당하면서 언어 폭력 또는 그 SNS 상으로 폭력을 계속 당하면서 1년 정도의 그 시간 동안 폭력을 당했는데 욕도 뭐 학생들이 욕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걸 이제 뭐 방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피해 학생은 상담을 신청해 학교 폭력을 수차례 알렸지만 담임교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은 2번이나 스스로 바다에 뛰어드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으며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고 나서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계속 이들을 같은 반에 뒀고 담임교사는 오히려 가해 학생도 힘들어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에게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한번 호소를 했는데도 묵살을 하고 별거 아니니까 네가 참아라, 피해자 보고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인 가운데 위원회의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학교 폭력 발생 보고서를 받았을 뿐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한 대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폭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우리복지 시민 여러분 성명을 내고 대구시 산하기관에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이 잇따라 폐원한 것은 대구시 보육정책의 부재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복지 시민연합에 따르면 여성회관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난 2001년 2월 문을 연 이후 종일반 어린이집을 단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었고 동부 여성문화회관 어린이집은 지난 2012년부터 종일반 운영을 하지 않는 등 부실 운영되어 왔습니다. 우리복지 시민연합은 이들 국공립 어린이집의 폐원은 부실 운영과 보육정책의 부재가 원인이라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대구시가 해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안 통과가 구의회에서 무산된 가운데 대구시의회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을 두고 기독교 단체 등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등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가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구시설공단이 비정규직 직원 125명을 7월 1일자로 정규직인 고객관리직으로 전환합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5년에 180명, 지난해에는 94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60세 이상인 실버직 근로자 50여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이 됐습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고객관리직의 교통비와 급식비를 인상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 체계도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래식물 큰 금계국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대구문화방송의 집중보도와 관련해 환경부와 대구시가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외래종 등의 식재로 인한 생태계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하고 가급적 토착종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큰 금계국 생태 교란식물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도 각 구군에 공문을 보내 지역 지정 문화재 내 큰 금계국 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등 외래종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구시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오늘과 내일 엑스코에서 2017 여성업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여성, 가족 분야 120여 개 기관과 단체, 기업이 참여해서 200여 개 부스 규모로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과 함께 여성운동의 효시를 다룬 창작 뮤지컬 기적소리 공연과 유리천장을 깬 여성 리더를 주제로 김정숙 세계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의 초청 특강이 이어집니다.
제주도 남쪽에 있던 장마전선이 차츰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토요일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일요일 낮부터는 대구와 경북 모든 지역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안에서 다가오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우리 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낮 기온 3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32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내일 등산지에는 비가 오는 곳은 없겠지만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